각 후보에게 7분씩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공약과 정책, 인성과 자질 등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묻고 답변하는 방식의 토론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 최소 2명 이상의 후보와 질문 그리고 답변으로 이어지는 토론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간 할애를 7분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비방이나 인신공격이 나올 시에는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음을 역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분 드립니다. 먼저 서필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창은 교육도시로서 아주 명성이 나 있고 그렇게 해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교육 문제가 제대로 정착이 돼야만이 젊은 주부들,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인구 소멸이 아주 되고 있는 농촌 지역에 교육이 제1순위로 조사 추세해 보면 교육, 문화관광, 의료, 복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교육이 최고 우선적인데 그렇다면 교육 여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자율형, 농촌형 자율형 사립고에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하는 것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저는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이 자꾸만 인구가 유출되고 해서 어려워지는데 이것은 제가 농촌형 자율형 사립고에서 전국 단위 모집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걸 폐지해야 된다고 전국적으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은 들어왔다 떠나면은 인구가 늘고 줄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오히려 지역 인구를 학교를 열어서 밖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무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농촌 전형을 많이 늘려줘서 그 제도를 확대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김태호 후보님께 간단한 질문, 정책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하면서 보니까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겠다 그것이 있었는데 현재 현장에 가보면은 농업인 월급제는 사실상 농업인들에게 도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가을에 도리어 다 내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사실상 기관에서 강제 할당 비슷하게 하라고 그래서 진짜 좀 힘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도리어 공익형 직불금이나 이런 걸 확대시켜서 도리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이 농업인 월급제 문제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농민들도 자식이 있고 또 그때 생활이 있고 또 생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1년 다 끝나고 수확해서 그걸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대출을 해서 그동안 이자 부담도 있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애척된 수확량을 대비해서 그걸 대신해서 이렇게 농협이 월급을 대신해 주고 또 연말에 그 수확으로 이제 대갚는 수 있다고 말씀을 봅니다. 듣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요 농업인들이 지금 겨우 한 연간 농토가 아주 많은 분들이 한 2만여 평 하시는 분들이 연간 한 2천만 원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은 연말 되면 도로 다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지급제지 월급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런 의견이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익형 직불금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하는데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이나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다음 또 제가 주도권이니까 다른 질문 할 게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실 때 반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 조금 드릴게요. 나중에 그래도. 질문하실 게 있어서 반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입니다. 질문을 했으면 답을 들어야죠. 금정을 조금 내가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거 금정을 좀 하려고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께서는 무소속 김 후보님께서는 출마 이유에 대해서 공천 경선계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번에 무소속 출마한 것이 네네. 공천 경선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소속밖에 그런데 없죠. 2015년 10월 김 후보께서는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도권이나 열세 지역 투입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 자실을 원칙으로 하자며 중진 차춘을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김영호 공관위원장께서 직접 거창까지 내려와서 전략 요충지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김 후보께서도 스스로 창원 선상 출마를 요청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 후보의 지론대로 수도권이나 열세 지역 출마를 권유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최고위에서 말씀하셨던 소신대로 이를 받아들였으면 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도 지난 1월 광화문 집회에서 험지 출마를 선언했고 또 종로 출마로 지금 살신성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는 당의 전략 요충지 출마 요청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신의 말과 달리 정권 심판을 위한 대통합에 대해서 저는 이탈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좀 답변 좀 지난달 합시다. 30일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표께서 중앙선대위회에서 무소속 출마자는 영구 입당을 불허한다. 그러면은 다시 당에 입당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금은 다니면서 살아서 돌아오겠다, 입당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5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할 기회 좀 주시죠.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은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다고 내가 들어서 그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흠지 출마 전용은 아닙니다. 저만큼 흠지에 당을 위해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강석진 후보님께서는 탈당을 한 두 번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을 지켰습니다. 진짜 비가 오는 눈이 오는 지켰는데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호 지금 제대로 공천한 겁니까? 오죽했으면은 저를 공천에 배제시킨 김영호 위원장이 지금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번 공천은 문제가 있었다.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강석진 후보의 상호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질문과 답변은 최대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고 주도권 토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생당 김은양 후보의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최소 2명 이상 후보에게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7분 드립니다. 예, 아까 항로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강석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태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보관이 있으신지요? 항로화 산업단지요? 예. 항로화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도의사 시절부터 이 항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한 건 사실이고 특히 이 엑스포 한방 전통의학 이 엑스포도 그런 차원에서 이 지리산권에서 나는 이 자연의 한약재라는 것은 대단한 그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우리의 그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엄청난 이 바이오 산업의 어떤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준비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지사 퇴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지지부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2차 한방 그 엑스포를 한다니까 굉장히 저는 좀 설레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바로 글로벌한 시각에서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라 컨텐츠를 채워가야 된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페이팔이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그 페이스북 저커버크 부부 등 해서 여기에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국제관계하고 잘 연계해서 국내의 어떤 예산 지원과 그 연구 바탕을 대폭적으로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를 통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것을 국가적 하나의 단지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은양 후보의 주도권 토론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진 후보님께서는 요즘 우리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리 현실도 그렇고
제 현재 정치에 대해서 요즘 현재 이 정치가 바르게 나가게 되는지 어쩐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로 우리 참 국민들이 우리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다녀보시면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져서 뭐 조그만 중소기업도 문 닫지요. 식당도 문 닫지요. 옷가게나 작은 자영업자들도 전부 어려운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참 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지역 경제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살기가 정말 어렵다고 다녀보면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시기적절하게 그 현장에 맞게 제대로 된 정책을 지금 빨리빨리 내놔야 하는데 좀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좀 보완해야 될 상황이고요. 사실 현재 정치는 참 상당히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정책,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52시간 근로제 이런 문제,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리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하는 이 실정입니다. 이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정치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스스로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제1순위로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지금 정치가 잘못함으로써 이산가족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망하고 여러 가지 취직이 조금 취업이 안 되고 또 퇴직을 당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직장을 잃게 되니까 자녀들을 시골에 있는 조부모한테 맡기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김은영 후보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정치가 잘못한 일들 이것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말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정치가 확실하게 저는 기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은영 후보 주도권 토론 2분 30여 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쓰겠습니다. 나중에 쓰시겠습니까? 네. 지금 사라지니까 지금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뭐 여기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상호 토론? 아니면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한 현재의 정치 상황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 같은 예, 그게 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경제 문제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정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따르게 되고 정책도 신뢰하고 국가 전체가 에너지를 모아서 미래로 가고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치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은 일하기보다는 진영 논리로 지금 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상 국회가 불신받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많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이번에 공수처법이다, 선거법이다 통과될 때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국 사태 때 정말 현 정부에서 정권에서 국가에 일할 분들을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정말 거직에 맞는 분을 임명해야 됩니다. 본인 입으로도 사회주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전 1분 장관. 남았습니다. 예, 그 장관을 그런 분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자기 자녀나 뭐 이렇게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을 그런 한 사람을 지금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이런 정치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정치, 그리고 국민들을 잘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정치, 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정치, 제대로 된 그런 정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미래로 가고 발전하고 다시금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김은영 후보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 서필상 후보님
질문 시간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3초 남았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은영 후보의 상호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호 토론이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본인 시간 7분이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상대의 답변을 제지하셔도 가능합니다. 다만 품격 있는 토론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소속 김태호 후보 차례입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서필상 후보님, 네. 조국 장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할 때 임명한 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저는 뭐 찬성을 합니다. 찬성합니까? 예. 국민들의 그런 그 정의롭지 못한 그런 그 엄청난 그 민심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찬성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좀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다고 하면은 임명권자도 그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은 임명권자의 몫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찬성한다. 네. 예. 우리 강석진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법 아까 잠깐 위반 이야기도 나왔는데 후보자라면 사람이 있는 곳이는 어디든지 달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의 비전과 또 정책을 또 호소하고 또 지지를 이끌어내는 건 당연한 선거 과정이라고 보고요. 김태호 간 자리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부 다 고발 형태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지역민의 수준을 좀 얕잡아 보는 것 같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입당을 불허한다. 김태호 공천을 날리고 나서 경선도 안 시켜주고 날리고 나서 이제는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입당을 불허하겠다. 그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 나라를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문재인 정부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이 동지인데 이렇게 입당 불허의 이야기하면서 그런 쏙 좁아나마 그런 그 리더십에 많은 사람이 분노할 겁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공천을 아까 결국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기에 결국에 대권 경쟁에서 상대가 될 사람을 미리 싹을 잘랐다라는 게 언론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결과적으로 우리가 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화살 통해 화살이 많아야 그 관역의 명중률이 높아지는데 이 화살을 다 부질러 버렸습니다. 지금 황교안호 혼자 남은 겁니다. 그래서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황교안호 단일로 가면은 이번 총선은 필패다. 반드시 반 문재인호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황교안호 이후에 지금 우리 당 저는 김태호가 그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당선되면 바로 입당할 거니까요.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도 대권 주자 중에 3위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1위, 2위가 전부 다 집권 여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3위까지 떨어졌다는 말은 야당의 대표가 그만큼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못 지켰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제대로 보수를 살리고 중도 우파를 통합을 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큰 대통합의 정신에 따라서 대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됐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마디만 잠깐 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렇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국민의 중도가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고 철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당 대표가 어떻게 3위가 됩니까? 대권 주자? 그것은 이미 신뢰를 얻지 못하다는 뜻이고 여론조사 수치는 특히 잠깐 여러 있습니다. 가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 군만 특정해서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같이 봅니다. 총선이 지금 며칠만 있으면 끝나는데 같이 동지가 돼서 맞서 싸워야 될 사람한테 누구누구는 입당을 불허하겠다. 아마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국민이 들었을 때는 아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됐고요. 황교안 대표님은 잠깐만요. 그런 뜻에서 아마 입당을 주도권을 불허하지 김태호 않을 씨에게 거라고 제 봅니다. 주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이 결과적으로 참으로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우리 4개 지역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커다란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큰 변화의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리산권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능성을 부각시키느냐. 그래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재추진하고 산악열차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강 후보님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그 시각이 흘러나온 것도 제가 보고 있는데 저는 강 후보님의 선거 자료집에 보니까 강 후보님이 실적으로 내세운 게 꽤 있었습니다. 거창 성강기 밸리 사업, 합천 대장경 파크 사업, 그리고 산청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 함양 울산 고속도로 사업 이런 부분들의 그 역할을 쭉 나열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일들을 언제 누가 시작한 사업인지 알고는 있으십니까? 방금 제가 나열한 사업들. 1분 25초 남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지리산권 그쪽 개발은 저도 반드시 지리산은 우리 서부 경남의 케이블카, 산청의 케이블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개발시켜서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를 발전시켜야 되고요. 지리산 케이블카는 그 부분은 저도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나 산청과 함양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함양에서 올라와서 산청으로 내려가는 거 이것이 10.6km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다 그거는 보니 시각 차이인데. 두 개가 다 안 돼서 그런데 시각 차이인데 잘 조정을 결과적으로 해서 상호 조정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 간다고 하고 있고요. 지역의 제가 갈등이 아니라 충분히 다 고려해서 지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가 하고 있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허락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양쪽에서 타협을 시켜야 됩니다. 바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이 정치이거든요. 예.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닦아놓은 도로에 지금 그대로 조정하고 가겠다고 있는 생각한다면은 중이고요.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런 제가 조정하고 한계와 있고요. 장애를 10.4km인데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한층 그걸 솔로라는 건 추진해 가야 되는 솔로는 거거든요. 두 개를 어떻게 지금 결합시켜 제가 가느냐.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입니다. 좀 들어주시기 수면 바랍니다. 초는 그래서 시간 안 주시면 바로 남았습니다. 그런 국가적 대계획은 바로 정치력과 정치 파워가 있어야 된다. 정부의 전체 여야의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닦아놓은 길에 누가 못 가겠습니까? 더하고 빼고는. 네, 김태호 바로 후보의 새로운 상호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별로 없으시네. 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서필성 후보의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역시나 7분 드립니다. 예, 먼저 강석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예. 공약에 보니까 예. 달빛 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내셨더라고요. 예. 근데 달빛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냈고요. 그 지자체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서 현실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밥상에 그냥 다 쳐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덜 놓은 느낌이 좀 하나가 있고요. 잠깐만요. 그런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 내륙철도도 조기 착공이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수 11년 동안 이명박근혜 때 정부에서 2011년도에 이 안이 노선이 확정되고 나서 11년 동안 그대로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자로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우리 김경수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워서 조기 착공을 내세웠고 예타가 면제되고 이제 역사가 결정이 되면 조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해놓은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게 다 밥상 차려놓은 데다가 이제 다 되겠다고 하니까 심판하겠다는 사람들이 숟가락을 덜렁 올리는 거는 참 염치 없는 짓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다시 먹을 물에 다시 침을 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잘한 거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먼저 그 달빛 내륙철도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시지만은 빛골 대구 달구벌 대구와 광주 빛골 광주를 잇는 달빛 아닙니까? 달구벌 대구와 그죠? 그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공약을 내세웠지만은 현재 권영진 시장, 광주시장 모두 힘을 합쳐서 공약을 내고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통과하는 지역인 고령,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이 부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지금 추진해 가야 할 과제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 2년 예. 그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따 공통 질문에서 나올 건데요. 예. 함양에 있는 하림의 군부대를 옮기겠다고 서춘수 군수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서춘수 군수가 그쪽 땅에 있다가 탈당하고 또 군수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군부대를 옮기는데 찾아다녀야 될 분은 강석진 의원인데 예. 지역구 의원인데 예. 민홍철 의원과 김두관 의원을 찾아가서 국방부의 어떤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예. 이게 좀 웃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서춘수 군수님께서 강석진 의원을 패스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무소속이다 보니까 네. 뭐 협의가 긴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시장 군수들이 현안을 가져오면은 어느 의원님한테 가더라도 그 의원님 방에서 저한테 묻습니다. 네. 묻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300억을 하려고 하면은 군비로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가 협의도 해야 될 뿐더러 예산도 국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반드시 지원을 해서 잘 만들어 그래서 가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이게 계획입니다. 집권 여당의 힘이 아닌가. 예. 서춘수 군수도 뭐 속내는 다르겠지만 집권 여당의 힘을 알고 있는 게 아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김태호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그 조국 장관 임명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태호 지사님은 예전에 총리 지명이 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로 재직하시면서 사택에 6년 동안 머물렀다고 하셨는데 그 청문회에 보면은 공무원 일용직 공무원을 가사도우미로 한 달에 몇 번 정도 쓴 게 그게 왜 문제냐. 또 부인이 사적으로 움직이는데 관용 차량과 기사가 대동된 게 뭔 큰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유로 총리 청문회에서 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호 지사님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이 이게 타당했던 겁니까? 저도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처럼 끝까지 우기고 사퇴 안 하고 민심하고 다르게 우기고 간 게 아니고 또 지명한 게 아니고 저는 바로 국민의 민심을 알고 제 스스로 부족했다는 걸 알고 그 당시 스스로 사퇴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퇴한 것이고. 하여튼 뭐 제가 질문한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잘못한 게 아닌가. 총리 지명을 했다가 갑자기 이게 탈락이 돼버리면요. 이게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정부로 봐서는. 좀 더 세밀한 절차를 거치고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지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잠깐만요. 네. 제 이야기니까 다음 문재인 질문. 정부에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장관의 그 청문회 없이 시킨 사람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럼 2분 본인의 남았습니다. 문제를 묻는 예. 겁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바람만 불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태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코로나 전국에서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항공기 티켓을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 우리나라를 떠나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를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예방하고 있고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게 입증된 것입니다. 혹시 제가 김태호 후보에게 강석진 의원님께서도 공약이 보면 코로나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태호 후보와 두 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항공기 티켓을 공짜로 외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드린다고 하면 두 분은 대한민국을 떠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티켓을 줄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지금 대응은 초기에 잘못됐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협심하고 단합해서 이렇게 잡히고 있는 건 정말 다행스럽지만은 컨트롤 타워가 정치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병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맡겨야 되고 미국의 경우도 보면은 제가 묻는 거는 오바마 대통령 잘 보셨죠. 질문은 가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코로나 지금 대응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주도권 코로나 대응을 상황이 잘못하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뭐 세계 각국의 나라의 대통령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코로나 대응 체계에 대해서 서로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협조해준 우리 국민들, 설기론 국민의 국난 극복의 힘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 의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국가 아닙니까? 잘한 거는 잘한다고 해야 되죠. 네.